팔로워 790만 명을 거느린 두바이의 장동건, 만수르의 처남 등으로 불리며 한국에서도 인기몰이를 해온 이 셰이크 함단 왕세자는 UAE의 부통령이자 두바이 군주인 셰이크 모함마드 빌 라시드 알 막툼의 아들입니다. 부의 상징인 UAE 부총리 만수르의 처남이기도 합니다. 셰이크 함단 왕세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커뮤니티에 서울 경복궁과 광화문, 청계천, 잠실 롯데월드타워 등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여러 장 올렸습니다. 그는 당시 출시 전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로 찍은 셀카를 공개하기도 해 한국뿐 아니라 한국 제품도 사랑하는 한국 매니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왔냐고요? UAE의 원로 무함마드 사이드 빈 마르슈드 씨가 한국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병문안을 위해서라고 알려졌습니다. 제가 전에 다른 나라 여행 가서 배탈 나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와 진짜 무슨 병원이 진짜 낙후되어 있고 의료 서비스도 한국에 비교하면 정말 초라한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 가서 치료받으면 마음도 불편하고 말도 안 통하니까 그래도 자국 병원이 편한 법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환자들이 모일 정도로 의료 기술이 발전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병을 치료하려고 한국에 방문하는 사람은 만수르 가문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총 46만 4,452명으로 전년 대비 16.7% 증가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찾은 진료 과목은 내과 통합으로 8만 9,975명이 내원해 19.4%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성형외과 66,969명 14.4%, 피부과 63,671명 13.7%, 건강검진 41,230명 8.9%, 그 밖에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치과 등의 발전된 의료 기술력으로 전 세계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성형외과는 2014년 이후 내과, 통합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 과목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합한 미용, 성형 관련 외국인 환자는 13만 640명으로 전체의 28.1%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우리나라 진짜 성형 강국이네요. 하긴 가로수길만 가봐도 붕대 두르고 다니는 외국인들 엄청 많기는 하죠. 하지만 의료업계에서는 중증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수술 및 치료 등 우리나라의 앞선 의료 기술을 제대로 알리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중동의 한국 사랑은 의료 기술뿐만이 아닙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 건설기업들의 해외 누적 수주액 1,445억 달러로 1위 국가입니다. 이어 2위는 아랍에미레이트로 780억 달러, 쿠웨이트는 486억 달러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탈석유화 시대를 대비해 비전 2030을 발표하며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 인프라 분야에서는 신도시, 공항, 플랜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우디의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중점 협력국가로 올해 4월 한국 사우디 비전 2030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한한 지난 6월에는 한국 사우디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양국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과 사우디의 공항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해 우리나라의 스마트 공항에 대한 기술과 지식의 전수를 본격화하고 아델 빈 아흐마드 알 주베이르 사우디 외교 담당 국무장관을 만나 방산, 원전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수출력군들은 낙타 사료까지 공략해 수출길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료 전문회사 로터스에서는 초식 동물을 위한 사료를 제조 판매해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아랍에미레이트 왕족인 만수르가 농장의 영양사가 낙타 사료도 파는지 물어보면서 낙타와의 인연이 시작되어 만수르가의 사료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 사료로 시작한 중동 수출이 염소, 우유용 사료, 고기용 소사료 등으로 차츰 품목이 확대됐고 이제는 낙타까지 섭렵하게 됐다며 개월수마다 달라지는 사료는 종류만 따져도 처음에 10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30종까지 다양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에서는 한국산 제품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서 특히 왕족이 산업 전반을 쥐고 있는 중동에서 좋은 거래로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이 그 이후에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의료기술뿐 아니라 낙타 사료까지도 중동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비세 인상에 이어 건강보험료도 올리겠답니다. 건보 재정에 비상이 걸려 75세 이상 의료비 본인 부담료를 10%에서 20%로 인상한다고 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일본에서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의료비
의료비 자기 부담률 인상 방안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재무성과 국민보험을 담당하는 후생노동성 사이에 치열한 줄다리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사회보장검토회의는 중간보고서를 통해 75세 이상 고령자들의 의료비 자기 부담률 조정 방안을 명기할 방침입니다. 재무성은 자기 부담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는 안을 중간보고서에서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소득자에 대한 배려는 별도의 대책으로 마련하되 원칙적으로 자기 부담 비율을 높여야 향후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다른 분야의 복지에 재원을 돌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후생노동성은 20%로 올리는 방안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 여름 보고서 작성 때까지 결론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소다로 부총리는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 이때 논의를 미루지 말고 일사천리로 진행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후생노동성과 집권자민당 일부 의원들은 환자 부담률을 높이면 75세 이상 고령자들이 몸이 아파도 병원을 찾는 것을 기피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의료계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람코인데요. 아람코가 바로 12월 11일 사우디의 코스피인 타다울 증시에 상장하였습니다. 즉 지금부터는 누구나 쉽게 아람코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람코 주식 하나당 가격은 35.2리알 11,200원인데요. 총 주식수가 무려 2천억 주에 달합니다. 기업 가치는 이 둘을 곱한 2,240조 원. 삼성전자가 7개 있어도 아람코보다 작은 수준이고 한국의 코스피에 상장된 약 800개의 회사와 코스닥에 상장된 1,300여 개의 회사의 기업 가치를 모두 합친 것보다 큰 엄청난 사이즈의 회사입니다. 아람코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회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선 개별 회사로는 아람코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보유하고 있고 토탈, BP, 로얄 더치쉘, 엑선모빌 등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석유 회사들과 비교를 해보시면 석유 채굴 비용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미국 2위 석유 기업인 쉐브론, 프랑스 1위 석유 기업 토탈, 영국 1위 석유 기업 BP, 세계 2위 석유 기업 로얄 더치쉘, 미국 1위 석유 기업인 엑슨모빌, 이들은 석유 1배럴을 채굴하는데 최소 14달러가 필요하죠. 그런데 사우디의 아람코는 2.8달러, 1배럴을 채굴하는데 2.8달러밖에 들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석유를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석유 재고가 많은 기업이 말도 안 되게 높은 마진율을 기록하다 보니 가장 최근 아람코가 발표한 자산 규모는 총 464조 원에 보유한 현금만 55조 원에 달했습니다. 2천조 원이 넘는 기업 가치를 자랑하는 아람코가 이번에 주식시장에 사상 최초로 상장하게 되면서 전세계 수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천문학적인 금액을 추가로 끌어모으게 되었는데요. 사우디의 아람코가 이 돈을 한국에 점점 더 많이 쏟아붓고 있고 일본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러한 움직임에 더욱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아람코의 한국 투자가 단순히 한국 기업들의 규모를 조금 더 크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본 대기업들의 미래를 통째로 흔들리게 할 만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바로 이 시원하고 통쾌한 소식 전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한국의 현대차와 아람코가 수소에너지와 탄소 섬유 소재 개발 분야에서 손을 잡았는데 현대차가 폭스바겐, 토요타 등을 모두 제치고 아람코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괜히 현대차를 선택한 것이 아니죠. 미국의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글로벌 뉴스와이어에 따르면 세계 수소차 시장은 매년 65%씩 폭풍으로 성장해 2026년이면 시장 규모가 무려 49.12 빌리언 달러, 하나로 59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렇게 미래 전망이 눈부신 수소차 시장에서 한국의 현대차가 일본의 토요타를 제치고 수소차 판매량 세계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계 수소차 시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2배가 넘게 팽창하였는데요. 전세계 판매 중 절반 이상인 52.4%가 바로 한국에서 팔렸습니다. 현대차의 글로벌 수소차 점유율은 60%, 2위인 토요타는 35%, 3위 혼다는 6%, 현대차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인 사우디의 아람코와 세계 최고의 수소차 기술력을 보유한 현대차가 만난 것인데요. 수소차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일본의 토요타가 완전히 비상사태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점유율도 올해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하여 어느덧 6.5%로 세계 5위까지 성장하고 있는 반면 토요타는 순위 밖에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유럽을 시작으로 전세계 환경 규제가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유럽에서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5g을 초과하면 1g당 12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즉 전기차나 수소차, 최소한 하이브리드 차가 아니라면 엄청난 벌금이 붙어 자동차 가격이 대폭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전기차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전기차에 올인하겠다 선언한 세계 1위 폭스바겐을 제외하면 일본의 토요타와 르노 닛산 그리고 미국의 GM도 환경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2021년부터 현대차에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내주게 될 것이고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1회 충전으로 450km가 주행 가능한 수소 전기버스를 비롯해서 수소차를 사우디에 보급 확대할 예정이고 스위스에도 2025년까지 1600대의 수소트럭을 공급하기로 한 것을 모두 고려한다면 이미 현대차는 토요타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수소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람코와 한국의 협력 관계 때문에 뒷목을 잡은 기업은 토요타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의 조선업을 따라잡겠다고 중국의 1위 국영 조선사인 중국 선박공업과 2위인 중국 선박중공이 합병한 데 이어서 일본의 1위인 이마바리 조선과 2위 재팬마린 유나이티드도 자본 제휴와 업무 제휴까지 체결하는 데 합의하였는데요.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이제 일본의 조선사가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을 넘볼 수 있게 되었다는 보도까지 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의 1위 이마바리 조선의 조선 건조량은 449만 톤, 2위 JMU는 228만 톤으로 둘을 합치면 677만 톤입니다. 반면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은 752만 톤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수치만 놓고 본다면 바짝 추격해 오는 듯 보이죠. 그런데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완전히 코믹한 것이 자기들만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중공업도 이미 대우조선해양과 합병을 결정했고 핵심 고객이 밀집한 유럽연합이 다음 주에 있을 심사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이제 일본의 조선사들이 감히 비교조차 불가능한 초대형 한국 조선사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역시나 아람코는 세계 1위 기업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람코, 사우디의 국영해운사 바흐리, 두바이의 람르펠,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함께 IMI라는 합작 회사를 만들어 조선뿐만 아니라 엔진 제작, 정유, 석유화학 분야까지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대박이 하나 나오죠. 사우디가 미국산 LNG를 수입하기 위해서 LNG선 12척을 발주하기로 한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현대중공업의 LNG선 건조 기술이 압도적으로 훌륭한 데다가 가격 경쟁력도 높아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었는데요. 이미 사우디와 의형제 수준으로 협력을 강화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상당 규모를 현대중공업이 차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과 중국 조선사들의 LNG 건조 경쟁력은 한국과 비교해 확연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카타르는 인공섬에 이어 최대 100척의 LNG선 운반선을 발주할 것이라 발표하였고 여기서도 한국 기업들이 진정한 대박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람코의 하위야 우나이자 가스 저장 프로젝트 2조 2600억 원 규모의 가스전 공사인데요. 이것도 이미 삼성 엔지니어링이 아람코로부터 계약 의향서 LOI를 접수하였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미 사우디 정부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와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 16년 동안 15조 5천억 원 규모의 수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람코의 주식이 세상에 공개되기 전에 사우디의 실세 빈살만 왕세자가 자신의 측근인 야시르 알 루마얀 국부펀드 회장을 아람코의 신임 회장으로 임명하였는데 한국에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인 반면 일본은 뒷목 잡고 쓰러질 일입니다. 만수르보다 35배나 많은 재산 1247조 원을 가진 남자가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인데요. 포브스가 발표하는 세계 부자 순위 1위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보다 재산이 8배나 더 많습니다. 사우디를 움직이는 실세 빈살만 왕세자를 올해 6월 한국에 초청한 것이 신의 한 수였죠. 사우디 왕세자의 한국 방문은 1998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이후 최근 빈살만 왕세자가 전화통화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 6월 방한은 무척 유익하고 성과가 컸다 라며 건설,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사우디와 한국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점에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반면 빈살만 왕세자가 일본에는 매우 화가 나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우디 국부펀드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운영 중인 120조 원짜리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에 가장 많이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전펀드가 가장 많은 금액을 쏟아부은 우버는 올해 2분기에 6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세계 최대 규모의 공유 오피스 위워크의 기업 가치는 10개월 만에 6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해버리자 결국 일본의 유일한 희망인 소프트뱅크마저 14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것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만에 7조 원이 넘는 순적자를 말이죠. 여기에 또 비전펀드가 투자했던 반려견 산책 대행업체 레귤랩스의 지분을 손절 매각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는 손정희 회장이 보유한 알리바바의 주식까지 매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손정희 회장도 괴로운 상황이겠지만 비전펀드에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은 사우디는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2호에 투자하기로 했던 사우디 국부펀드와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국부펀드 무바달라가 아직까지도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원래 목표했던 규모인 1,080억 달러보다 무려 30%나 쪼그라든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